네, 지금은 새벽 4시가 약간 넘었네요. 오늘은 1월 16일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죠? 어제 윤석열은 어제 체포됐죠. 자진 출석이라고 하는데 참 윤석열 체포 과정을 보면은 마치 윤석열 당선과 같은 그대로 데칼코마디한 그건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시 보여준 것 같아요. 윤석열의 이 당선, 자유투표에 의한 윤석열의 당선은 일종의 전 사고라고 보거든요. 사고. 사고라는 것은 어떤 자유로운 논리 전개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사고라 그러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사는 사회고, 그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자유가 전제가 되고 보편적인 이성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윤석열은 탄생해서는 안 됐죠. 그런 인간이 아닙니까? 왜 윤석열이가 탄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간이냐, 여기에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말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맡기기를 하고, 이것만 전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의 국민의힘이라 그러니까 이 정당은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을 추종하고, 아무리 부인해도 그들은 친일파와 다수인 건 확실합니다. 그들이 정권 잡았을 때 일본과 관계를 보시면 자명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승만을 존경하고 박정희를 존경하고, 전두환 일당에게 뿌리를 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겠죠. 윤석열이가 그 정당으로 기어 들어가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아울러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결혼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김건희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정말로 인간 이하의 표현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집권 이후 윤석열과 김건희로부터 집요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대로, 모르겠어요. 그 재판 끝났는가?
그 소루 소리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기타 등등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가만히 놔뒀겠어요? 어지간하면 쳐넣었을 건데 워낙 완벽한 진실이라 그리고 아주 쳐넣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우리는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거죠.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윤석열이의 당선은 일종의 사고였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고로 당선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둔 나라가 되었잖아요. 참으로 슬픈 민족이죠. 어찌 보면 슬픈 민족.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해프닝은 그 영국에 조문하러 갔다가 종을 못하고 오는 걸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사람은 어찌 볼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 앞날에 술을 많이 먹지 않았는가, 그래서 늦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혈세로서 외국 갔으면 그래서는 안 되죠. 윤석열 집권 이후 수없이 해외를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술이 지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본 언론에서 크게 한번 터진 것 같아요. 새벽 3시까지 술 먹었다든가. 윤석열이가 집권 이후에 그 청와대 출근하는 것 중에 어떤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머리도 엉클어지고 바지를 앞으로 입었는지 뒤로 입었는지 모르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여러 가지 비서들이 있을 건데 비서들도 미처 챙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품행이었다는 거죠. 부산 엑스포 유치한답시고 그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지랄 하면서 몇천억을 쓰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가고 득표율을 보면은 감히 상상이 안 되죠.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것도 나중에 국감 대상이라고 봐요.
저는 그때부터 탄핵 마일리지를 쌓여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결국은 윤석열이는 그 스스로 그 술과 그 또라이 근성이 쌓이고 쌓여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탄핵의 문을 스스로 열었어요. 근데 이게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외통수로 본인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 내란 이후에 헌의 행동을 보면은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어요. 정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마지막 체포되는 과정에서 끈끈이 버티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 체포가 아니라 자준 출석이다 이렇게 또 회귀하게 행동하면서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같은 남자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 기어들어가서 입당해서 당선이 됐겠죠. 그런 그릇이니까. 여기서 근데 조금 더 느끼는 것은 저런 윤석열에게 뭘 더 뜯어먹을 게 있다고 국민의힘 의원이나 그 지지자들 하는 거 보면은 참 아까 그래서 제가 당선과 대비되는 대가 꼬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권성동이가 아니면 권영세가 윤석열이가 지은 죄가 뭔지 모를까요? 나경원이가 몰라서 저럴까요? 알겠죠? 대통령 경호처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역사적인지 몰라서 저랬겠습니까? 알죠?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권성동이가 돼보고 권영세가 돼보고 나경원이가 돼보고 경호청이 돼봤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근데 내가 현재의 제가 아닌 제2의 나경원이나 제2의 권성동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고 아까 말한 그 친일적이고 독재적인 유전자가 있는 국민의힘에서 살아왔다면 나도 그럴 것 같아. 왜?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현재 윤석열에게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 버티고 있는 철저한 친일 세력들, 통일을 반대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수구 세력들, 그 20, 30%를 기본으로 먹고 가야만이 자기가 살아난다는 그런 잔머리 정도는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이번 어제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제복 과정을 이제 세계가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여러 나라의 반응이 이제 나온대요. 역시나 다를까. 일본 반응 보면은 정말 역시나 합니다. 일본 반응 보면. 일본 반응은 모르겠어요. 지금 일본 반응을 저는 직접 일본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듣지는 않았는데 뉴스나 기타 일본 반응을 전하는 유튜버들 보면은 윤석열과 국힘당이 하는 그 태도와 일본 국민의 태도입니다, 지금. 예. 이것도 일종의 사고죠. 세계의 모든 보편적인 이성은 현재의 윤석열 탄핵 모든 과정이 간단히 말해서 K-드라마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독 일본은 윤석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일본 시민들, 일본 국민들이. 그러면서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을 따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반응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아주. 그래서 민족이 우리 민족 원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가 겸해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어떤 연구기관에서 체크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저는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모든 면에서 한 5년에서 10년 후퇴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은 나중에 누가 체크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억 한 8,000불 정도 교역량이 나왔다 그러면 2억 불 갈 것을 그것밖에 못한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이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가야 할 점에서 훨씬 더 못 미치게 성장했다는 거죠. 삼성전자나 LG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옆에서 현대가 도와주고 또 옆에서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가 도와주고 또 옆에서 쿠쿠밥솥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런 조밀조밀한 여러 가지 이 모자이크가 합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뒷받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만 가지고 되나요? 축구도 한 번씩 4강도 들어가고 요즘 흔히 말하는 K-팝도 들어가고 선박도 잘 만들고 총칼도 잘 만들고 또 한강 작가가 상도 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된 거예요. 손흥민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수출의 기여를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지금 논문을 써도 논문 몇 개를 썼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일일시 오일시를 이러고 전진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저러고 똥볼을 쳐하고 찬물을 끼얹은 것이 5년이나 10년을 갖다 후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물건을 잘 만들고, 아무리 우리 K드라마나 K팝이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어도, 윤석열 같은 놈, 몇 놈 나와보면 끝난 거예요. 예. 아프리카 그 용병들이 쿠데타하고 이 정권 잡은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천박한 나라로 보잖아요. 당장 이제 12월 3일 날 그 사태 터지니까 태국에서 하는 말입니다. 일본 놈은 당연하고요. 그 새끼들은. 그 미개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삼성전자 몇 개 나와도 선입관이 그 좋은 우리나라 좋은 기술력 상품이 평가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권성동이 하는 말 보세요. 그런 쓰레기 대통령을 잡는 것이 국기역 훼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세계의 이성들은 한국이 민주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별나게 일본, 특히 일본, 중국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유별나게 일본과 국민의힘 저 당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윤석열 체포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당선 때부터 우리나라는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는데요. 저 광주 봉선동에 가면요, 광주 졸부들이 거기 좀 살아요. 근데 광주에서 지난 대선에 윤석열이가 모르겠죠. 10% 나는 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득표율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압니다. 광주 봉송동에서 윤석열이 30%가 넘었어요. 득표율이. 이거 연구 과제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일제시대에도 극렬한 친일분자가 전라도에서 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민족의 독립투사를 악랄하게 고문한 놈들 중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 놈도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오로지 내 뱃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랬다 이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나치 시절에 프랑스도 있었고 그래요. 이탈리아도 있었고 그러게 이탈리아 인근 그리스나 이런 데도 있었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역사를 추정하고 참 근데 더 희한한 건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저는 김물동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김물동이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안 합니다만은
홍범도 장관은 흉상 철거를 육사 교정에서 철거한다는 그런 소리를, 그런 뉴스를 보고 뭘 생각했을까 좀 궁금해요. 저는 예전에 박정희 교도 제가 신도였어요. 네, 참 창피한 제 과거입니다만은 저는 박정희 교를 엄청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과거 한때. 그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 힘이 추종하는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얼마나 크나큰 살인마였는지를 나중에서 알았어요. 저는 몰랐죠. 네. 제가 그만큼 무식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박정희가 죽으면 우리나라가 무너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나이 어린 것도 아니었고 학벌이 낮은 것도 아니었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정말 대학에 낭만이 있고 정말 선택자만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제가 대학을 다녔거든요. 지금 들으면 좀 정말 그랬겠지만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입학식이나 대학 졸업식 때는 광주 시내에 헌병이 깔렸어요. 교통 정리해 준다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제가 나중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그 악랄한 살인극을 저는 몰랐죠. 그 당시에. 뭐 진보당 사건, 통백님 사건 이런 것을 몰랐죠. 나는 그 사람들이 간첩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철저히 마침 지금의 북한 주민들처럼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세뇌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특히 우리 어머님은 너는 절대 무슨 일을 나서지 말아라. 우리 어머니가 철저히 이승만 피해자였거든요. 예, 우리 집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길이 험하고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대모 대자도 가지 말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순진하면서도 무식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순진하면서도 무식한 학생이기를 바랐던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 말씀에 아주 충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머님 말씀, 이게 우리 어머님은 완벽하게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하셔야 할 분인데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나 큰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뭐라 하나요? 스톡홀름 효과란가요? 철저하게 그 깡패 집단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셨어요. 저 또한 그랬고. 그런데 나중에 그 날조된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얼마나 내 인생을 내가 후회하고 정말 그때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이 감정을 내가 과거에 철저한, 요즘 말로는 표현하면 일비했는데
그 일배에서 내가 깨쳐 나올 때 그 몸부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제가 40대입니다. 깨어날 때가 이제. 제가 그때까지 내 주변에 나를 바라봤던 내 지인들이나 특히 내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그들과 별개의 정치적 어떤 DNA를 가지고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왜 너는 네가 그렇게 박정희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네 지방을 보나 너 품성으로 보나 너는 도저히 박정희를 추종할 놈이 아닌데 왜 그러냐. 저는 이런 말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러나 저는 어머님 말을 따르다 보니까 철저히 그들을 배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박정희가 날조해가지고 정말로 유능하고 착한 사람들을 허위 날조로 재판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끝나는 순간 바로 사형 집행해버렸다는 것이 재심으로서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제 스스로를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거진 365일 전부 데모예요. 제가 4년 다니면서 수업 일수가 모르겠어요. 아마 1년도 안 됐을 겁니다. 4년 대학 1년이 뭐예요? 반년도 안 됐을걸요. 네. 1학년 때 휴학했죠. 2학년 때 3학년 때 다 그랬죠. 4학년 또 4학년에다가 또 수업 많이 안 했죠. 제 대학 다닐 때는 4학년은 거진 개허용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네. 그래도 다 취직했어요. 다. 2군데 3군데 다 취직합니다. 대학생들.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취업난이 있더만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박정희를 추종한답시고 그때는 박정희 추종한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박정희가 국가니까 난 국가관리에서 뭘 한다 이렇게 표현했지 박정희를 추종한다 이런 말 안 했죠. 예. 지금 윤석열이가 그러잖아요. 지가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윤상현이도 그렇고. 그리고 나하고 인연이 됐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죄를 다 할 수 없어요. 너무나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장 영본으로, 일본 아닌 영본으로 제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당시 학생회장 박관현입니다. 제가 정말 그 형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고 박관현 그분은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광주 금남로에 보면은 전일학원이라고 있어요. 전일학원. 지금 금남 빌딩이라고 합니까? 그 하얀 건물 거기에 전일학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재수학원에서 같이 만났죠. 박관현 그 형님을. 그런데 어떻게 대학 들어오다 보니까 그 형님도
또 같은 과를 지망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학교를 같이 다녔죠. 근데 저는 4년 내내 그분을 공격했어요. 예. 아이러니하죠. 예. 누구 못지않게 친했고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친했다기보다도 그분이 저를 많이 챙겨줬죠. 그러나 저는 그분을 공개했습니다. 왜? 박정희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박정희를 욕하면 저는 참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저를 귀찮아서 그런지, 솔직한 표현입니다. 귀찮아서 그런지, 사랑했던 동생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 당시 그 격렬한 체류탄이 난무하고 돌이 난무하고 온갖 먼지와 소음과 가스가 범벅이 된 그런 상황에서 까불던 저라도 용서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저를 용서했어요. 극단의 경우이다. 여기서 극단의 경우라 하면은 이제 저하고 그 데모했던 사람하고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분은 나를 보호를 했어요. 남조는 건들지 마라. 예. 생생히 들었어요. 제가 그만큼 무식한 놈이었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금도 내 대학 친구들하고 연락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들이 나를 보여줬고 내가 지금도 전화 가려면 그들은 나를 따뜻이 맞이해 주겠습니다만은 제가 연락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충 저의 학번과 저의 학과를 간접적으로 여기서 표현했습니다만은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제 자신이 창피해서. 그분은 감옥에서 단식 투쟁 하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두환 시절 때. 이런 제가 나중에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를 좀 알고부터는 정말 제 자신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40대 이전의 역사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 후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40대 이전에 지었던 역사의 죄, 저 지인들에게 했던 그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그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사죄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한들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내가 100만 번이라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치열한 그 데모 체류탄 속에서 그들이 내가 누군지도 알면서도 나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나를 보호해줬던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 그 학과 친구들이 모임도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돼가지고 초대도 받았으면 가지를 못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본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참 씁쓸해요. 우리나라가 어서 통일이 돼가지고 안정된 한반도 그 에너지를 모아서 좀 매끄러운 나라로 지속 가능해야 할 텐데, 사실상 30%의 수구 세력이 있다는 것은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수구 세력이다 해서 막 이렇게 막대한 부를 치부를 해서 현재의 시스템이 붕괴되면 불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처럼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길거리 있는 거지들도 소수하게 많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해는 합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예. 이건 도저히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예컨대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높인다. 혹은 이쁘게 포장해서 법인세를 1% 올리고 소득세를 2% 올린다. 이렇게 해도 찬성할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고 참 밑바닥 극빈자들이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의외로. 예. 그들은 머릿속에는 박정희 이꼴 국가입니다. 기본 전제가 윤석열 이꼴 국가예요. 진이 있고 국가죠. 문자 그대로. 예. 이 민주적인 사고가 덜 스며들었죠. 그게. 일본어 염색체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댓글을 다는 거 보니까 역시 일본은 일본입니다. 네.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24시간 조그만 방에서 계속 모시다 보니까 헛생각을 많이 하고 또 헛생각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머니께서 지금 주무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나서 이렇게 호소를 했으니까 그러니 하고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제가 지금 얼굴을 노출시켰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을 저의 40대 이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 같으면 다 60대 후반일 텐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서서히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이렇게라도 전합니다. 서로가 연락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또 다른 별에서 만날 때는 정말 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겠죠. 제가 그렇게 박종희 신도로서 뭐 저로 인해서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학생운동 하다가 혹은 80년 광주 5.18 때 제가 그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죄드리고 우리 관현이 형님을 비롯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제가 지금 밖에를 두문불출하고 몇 년째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님을 제가 저렇게 몸을 망가뜨렸다 하는 그런 죄의식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구석은 제가 이 역사와 사회에 진 죄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도 있어요. 진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제가 40세 이전에 저질렀던 반역사적인 저의 언행을 음으로 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사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은 할 수는 없으나 음으로 양으로 제가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한,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런 반역사적인 저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과장되를 표현하자면 제가 죽지 않으리만치 그런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는 사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유튜브로서 사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내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나라도 띄어서 그 당시 같이 살았던 그런 모든 분들과 같이 내가 먼저 밥 한 끼 사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길거리 가는 노인분들에게 혹시라도 도움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짐을 들어주고, 혹시라도 그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당한 농고를 들어서 그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이 그런 방법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머님 좀 주무신 거 한번 봐야 쓰겠네요. 네 시 59분이네요. 지금 시간은 제가 하루 중 제일 한가한 시간입니다. 이제 아침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